한탄하는 것 같다. 저는 언론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언론이 문제예요. 네. 1000% 동의합니다. 언론이 문제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나마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김현 두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야당 과방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MBC를 그래도 이렇게 살려놓은 것이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MBC가 무너졌다면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동관 탄핵을 네. 처음 주장했던 것도 조국혁신당이었다. 네. 살짝 얹어봅니다. 이동관 탄핵은 민주당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탄핵 저희들 그 등원 전부터 네. 그 언론 쪽에 있는 분들이랑 쫙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 쪽에 계신 언론 노조 안에서도 네. 찬반이 갈렸어요. 그랬었죠. 예. 찬반이 갈렸을 때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서 변수를 만들지 않으면 예. 그냥 아무 변수 없이 조용히 죽는다. 네. 탄핵을 해서 변수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뜻을 이렇게 모아내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거를 버티고 싸움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설득을 예. 그게 4월 달에 제가 당선되자마자부터 언론 노조랑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와중에 자꾸 대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되게 재밌죠? 예, 저는 좀 논리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서 조기 대선에.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된다. 그 비상계엄은 나쁘다. 그런데 탄핵은 안 돼. 그렇지만 조기 대선 나오면 나는 출마할 거야. 이 로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네. 야당이 지금 저쪽에서 네. 뭐 이재명 대선 욕심 때문에 뭐 벌써 여당이 된 것처럼 야당이 뭐 국회를 중심으로 이런다 저런다 얘기하는데 대선 출마 얘기한 사람 없어요. 대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란 종식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란 진압을 얘기하고 있지 야당들은. 예. 근데 여당 쪽에서 이준석 네. 얼마나 40살 넘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그렇게 좋아해.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전부 다 대선 출마하겠다고. 유승민 본인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유승민 어쨌든. 대표 이번 주에 대구 가서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정면 돌파하겠다. 그리고 대선 출마한다는 거예요. 여튼 준비 지금 중이에요. 예. 탄핵은 반대한 유승민은 그래도 탄핵을 찬성하니까 그나마. 여기는 탄핵 찬성. 탄핵을 그나마 반대한다면서, 가장 정상에 가깝죠. 예. 탄핵을 반대한다면서 조기 대선 얘기를 해. 홍준표 제일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멘탈을 나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어. 지금 네. 내란을 어떻게 진압하고 국민들이 지금 이 무너진 민생을 어떻게 회복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그냥 콩밭에 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바보들 아닙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제일 웃기는 게 탄핵이 인용돼야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 대선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기 대선을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다 SNL 소재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탄핵은 반대하는데 조기 대선에 나는 출마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또 이준석은 그렇게 조기는 안 되고요. 3월 30일 이후에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이 때문에.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진짜 헌정사가 지 나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대구시장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 진짜 염증이 나요. 의원님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가지고 국회의원 임내, 서울시장 임내, 대구시장 임내, 대통령 임내 하고 있으니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냐라는 생각도 국민들은 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 답답한데 한덕수 총리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도 경찰이 할까요?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주저주저 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네. 하세요. 네. 경찰이 국수본이 그런 일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확실하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그 내란 피의자잖아요. 네. 내란 피의자인데다가 김용현 진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왜 도대체 이렇게 마치 아스팔트 극우에 십자가를 맨 사람인 양 하느냐. 저는 윤석열과
사전에 모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본인이 내란 공범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이 처벌을 받든 말든 내가 처벌을 안 받으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처벌받으면 나도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범이니까 그걸 네. 못 하는 거죠. 예, 공범이니까 헌법재판관 그 임명을 못하고 못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예.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럴 때 경찰이 체포해야죠. 인신을 구속해서 함부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예. 방해하고 예. 국무총리실 들어가면서 만약 다시 출근을 한다 그럼 업무 방해하는 거고요. 네. 직권남용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주거 침입도 하게 되는 겁니다. 퇴거를 명해야지. 거기 당신 자리 아니야 나가. 예. 안 나가? 주거 예. 침입 퇴거 불응이야. 예. 이렇게 해서 싹 다 똘똘 말아가지고 인신 구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두가 빠른 조기 종식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답답해서 하루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주말을 넘기지 말고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에도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범야권 전체 저 대책회의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좀 집단지성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대선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다음 일이지. 일단 이 과제를 넘기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미래가 가능하겠습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네. 아유, 의원님 하여간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네네. 건강은 괜찮으시죠? 좀 감기 몸살 때문에 좀 큰일이네. 고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열심히 귤 먹고 약 먹고 네. 틈틈이 졸고 뭐 이러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약도라지 하나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